저는 이제 오늘이었잖아요.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을 뭐 대통령 추대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뭐 민간 조직이긴 하지만 근데 저는 이 시점에 좀 주목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국민의힘 경선 1차 결과가 나오는 날이에요. 네네. 근데 이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약간 김을 뺀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뭔가 좀 고의적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쭉 보면은 우리가 정당 정치잖아요. 네. 지금 첫 번째 정당 정치를 이끌어 가야 될 저는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휘둘리고 간다는 것은 지도부의 자질이 첫 번째는 없다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께서 지금 이런 상황을 즐길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추대위라는 게 정당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에서 추대위라는 게 어디 동네 반상회도 아니고 이건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제가 추대위에 들어있는 면면들을 보면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전직 뭐 총리 하셨던 분들이고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서 정말 우리 정치를 논할 자격이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시대가 지금 변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은 네. 계속 이분들은 나름대로 반 이재명을 외치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알묘 조장. 국민의힘을 망치는데 일조를 하고 이재명을 도와주는데 일조를 하는 거예요. 떠다 맞히고 있지. 예. 네. 그 제가 뭐 너무 지금 이걸 보면은 제가 고사를 진짜 알묘 조장이라고 맹장에 나온 얘기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들어온 거예요. 아들아, 내가 큰일을 했다는 거예요. 뭔 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밖에 논에 모들이 크지 않아 가지고 내가 가서 모가 잘 크게끔 쑥쑥 뽑아 올려줬다는 거예요. 논에 가서 보니까 아들이 가서 보니까 모를 뽑아 올리니까 어떻게 되죠? 모가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이분들은 밖에서 국민의힘을 도와서 진짜 이재명을 이기겠다고 돕는 거지만은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은 정말 국민의힘에 나온 후보들이 경선에서 한 명이 뽑힐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면서 응원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거지. 원로라면은 정말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 밖에서 흔드는 이런 알묘 조장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저는 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댓글에서도 보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이게 지도부도 같이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라는 얘기를 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사실은 그런 걸 뿌리는 사람은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니까 손학규 대표나 이런 분들이 거명되는 분들이 또 손사래를 치고 아니라고 이제 거부해서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뉴스를 돌리는 것은 윤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기획하는 것 같다. 그걸 꼭 그 당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애매한 지점이 분명히 있다. 네, 네. 근데 궁극적으로 오늘의 주제는 돈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돈 이야기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저렇게 밖에서 나오면요.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후보를 쓸 돈을 줄 수가 맞아요. 없어요. 맞습니다. 각자가 따로 이제 그 한덕수 대행이 돈을 모금해야 되거든요. 그런 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한동훈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때 얘기해 주셨죠. 그러네. 그것도 포인트네. 네. 강기문 총장, 사무총장님도 그때 얘기해 주셨던 예. 것처럼 그때 당이 없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뭐 이 지금 그 당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네. 우군이지만 돈을 전달해서 저 한덕수 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좀 더 냉장에 돌아오면 네. 내 돈, 내 출이거든. 내 돈 내고 내가 출마하는 건데. 그러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후보가 된들 이길 수 있을까? 산 넘어 산이고 네, 네. 결과적으로는 못하는 거 아니냐. 네. 예. 그러니까 약간 근데 저는 이제 말씀하시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네. 고은 씨가 지금 38년생이고 86세입니다. 고건정 총리. 네. 고은 전 총리가 가을만. 과연 이해가 될 부분일까요? 아니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보면 손학규 씨도 지금 47년생 78세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다시 와서 훈수 뜬다고 시장에 나오는 것은 너무 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아직은 저는 저게 확인된 뉴스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래요? 보여져요. 그러니까 코미디야 코미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한덕수가 마음은
나오는 쪽으로 가는데 분위기가 전혀 안 뜨고 있다. 그렇죠. 예, 한덕수는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옛날에 반기문보다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반기문이 나올 때보다 반타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 후보하고 똔똔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한번 뻔뻔질을 해보는 건데 과연 고건이나 손학규 이런 분의 동의를 받고 지금 저런 일을 하는 건지 또 모를 일이에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거는 박영수나 장동혁이를 믿고 있는 거 아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네요. 아, 그래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네들을 통해서 계속 소식을 듣고 있을 거고. 저는 사실 뭐 제가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 지도부가 네. 좀 참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권현세 비대위원장님이 지금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당문을 활짝 열겠다라는 말과 또 이제 자유세력을 결집한다는 말은 사실 저희가 후보를 신청 받기 전에 원래 했던 말이고 그 경선 끝나고 사실 그다음에 이게 후보의 영역이거든요. 아, 그쵸? 이거는 네, 근데 그쵸? 이거를 사실 뭐 김문수 후보야 이제 빅텐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이걸 아직 뭔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열심히 이 경선을 성공시켜야 되고 또 여기서 나오는 후보를 가지고 또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너무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잘못 봤나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도 대선 후보 나왔어야죠. 네. 자기 존재감 드러내려고 자꾸 경선하는데 모든 당은 지금 당의 당직자들이나 모든 분들은 그래야 돼요. 모든 포문은 이재명 후보한테로 돌리고 모든 어떤 그 스포트라이트는 우리 후보로 나온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정으로 당을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무슨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문을 연다, 저 추대위 연다, 뭐 이런 얘기. 지금 가장 저는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인데 네. 굉장히 나쁜 시나리오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한동훈 후보가 되면은 한덕수 나올 수가 없어요. 정리가 됩니다. 근데 한덕수 전 대행이 나올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그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나서 그러면 원삭 경선하자 하면 김문수 후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 저보다 경륜 높은 한덕수 대행에게 저 양보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시나리오를 진짜 가지고 전략을 가졌다면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문수를 띄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전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결국은 한동훈 후보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자님, 내가 여기서 네. 소름 끼치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네. 아, 또 제가 또 정보가 있잖아요. 네. 자, 6층. 대하정보. 대화정. 6층 캠프에 있는 분이랑 얘기를 좀 했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야, 그 생각을 해보면 한덕수 대행이 나왔을 때 그럼 김문수 후보는 손을 잡고 양보해준다라고 쳐. 네. 그러니까 최종 후보가 됐을 때 그럼 김문수 후보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 그분이 그럴 거야? 물어봤어요. 왜냐면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경선 어렵게 해가지고 올라가고 지금 김문수만 바라보고 있는 캠프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근데 그걸 김문수가 할까? 했더니 자기는 그 후보님은 그러한 불쏘시개가 될 준비가 다 돼 있대요. 네, 맞습니다. 마음이 이미 다 그렇게 네네. 결정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그 그게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그렇게 캠프에 생각하니까. 국회의원들이 간 사람들이 네.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지금 그런 그 사람들의 목적인데 근데 실화. 그 시나리오 속에는 선거 자기들 나름대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지금 밖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난이 전략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좀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섀도우맨이에요? 결국은 다 결국 패배주에 젖어 있는 거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지금 가장 네. 캠프에서 지금 하는 일은 이것을 전제로 이래 보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보면 이재명이 이기겠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한동훈을 막아야 되겠다는 맞습니다. 메시지예요. 예.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앵커의 마당발로 들어온 정보, 6층에서 들어온 정보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동훈이만 막으면 우리가 연출할 대로 갈 수 있는 거고 우리 특종 기자 김 기자가 얘기한 대로 가면 한동훈이가 가면 그거는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한동훈이를 막자는 것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진행되는 걸 보면 업무론적으로 접근해 보면 그런 것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아, 이게 포인트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힘을 모아서 네. 네, 맞습니다. 가야 네, 돼요. 네. 가야 되고 네. 이겨야 되고 네. 또
지지율 도 높여야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어제 같은 날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무지하게 사실 중요한 그 이제 딱 후원금 모금이 딱 마무리 됐을 때 저희 캠프가 사실 엄청 조용하거든요. 뭐 민원인 분들, 뭐 지지자분들 오지 않는 이상은 뭐 기자회견을 하는 이상은 조용한데 네. 처음으로 이제 우리 실무진 쪽에서 환호성을 지었어요. 네. 아 그러면서 정말 빨리 됐던 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제부터 정말 시작이구나라는 네.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거 해드리고 싶었어요. 캠프에서. 네.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사실 그래요. 힘을 드리고 싶은데 뭘 해드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기쁨을 주고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어제는 큰 기쁨이 네, 있죠. 어깨에 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걸 너무 해드리고 싶어서 저희 그래서 뭔가 해드렸다라는 거에 너무 좋았어요. 힘내서 가세요.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